검찰 이상득 전 의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죠. 그리고 조카 이동형 씨까지 소환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 지금 검찰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혁 차장, 네. 오늘 보면은요, 원래는 오늘 잠시 늦어 오전 9시 반에 이상득 전 의원이 나와달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지금 못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검찰이 그 국정원 특활비, 그다음에 다스 비자금 수사와 관련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형이죠. 둘째 형인데 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그다음에 첫째 형의 아들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 이 두 명에 대해서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소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득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준비 미비와 건강상의 이유로 26일 날 검찰에 출두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상태고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신문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도 소환도 곧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이 국정원 특활비 일부를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한테도 이제 수사가 가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득 전 의원은 왜 소환 통보를 받았나 그 이유를 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1년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저희 국빈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국정원이 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묵고 있는 호텔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뭔가 좀 열어봤어요. PC도 열어보고. 이런 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국정원장,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인데 국정원장에 있어서 이제 경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 경질 얘기가 나오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한테 찾아가서 경질만은 하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돈을 받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그제 형까지 소환되게 됐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문답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응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말입니다. 네. 정말 생명말까지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 당시 상황은 이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닷새 만에 사무실로 이제 출근을 했죠. 네. 그때는 한 20여 명의 측근들하고 같이 회의도 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이제 나간 때 이제 모습입니다. 사무실 나갈 때 모습인데 이때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본인이 국정원장을 더 하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국정원 활동비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 원세훈 원장이 정말 국정원장 더 이상 하기 싫다. 그걸 수차례 본인한테 얘기를 했고 그럼 조금만 더 해달라라고 설득을 해서 자리를 계속 유지시킨 건데 왜 국정원장이 자기가 잘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전달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 장면에서 비가 온다. 비가 많이 온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지금 탔잖아요. 그게 이제 많은 것들 이제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들 하고 있어요. 물론 그날 진짜 비가 왔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온다는 짤막한 한마디를 했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마음속에는 저는 분명히 나를 향해서 옥죄오고 있는 다방면의 전방위 수사에 대해서 아마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때 날씨를 다 기억하시겠지만 비가 온 것도 맞지만 눈도 많이 왔거든요. 네. 눈비가 섞여서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날씨, 그 시간쯤엔. 저는 제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한 상태면 눈이 많이 옵니다라고 했을 텐데 꼭 비가 많이 온다라고 했던 걸로 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음이 착잡하다. 그다음에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걸 아마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제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제 해석이. 눈 비에 대한 표현은 이게 좀 감성적인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고요. 김영주 의원님도 이제 의정활동 하시면서 이제 MB 또 이상득 전 의원도 이제 접하실 기회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만사형통이라는 그 얘기도 사실은 민주당에서 네. 사실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또 관계도 좀 더 각별했기 어쩔 수 때문에. 없이 그 말하자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만사형통이라고는 순통이었지만 최순실을 통해서 했지만 만사순통. 네. 네. 이번에 형통이라고 하는 건 이상덕 부회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정도의 아마 정치적으로 대통령까지 하셨지만 국회의원의 어떤 경력 되자마자 말하자면 선거법으로 그만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과정의 정치적 멘토로서 역할을 형이 많이 해주시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잘 지금까지는 유지해 왔고 아마 이상덕 부회장도 이것이 자기 동생 말하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오더라도 자기하고는 무관할 거다. 이렇게 굉장히 그 아무 정말로 대비 없이 지켜보고 동생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미래를 걱정했을 텐데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은 이 비가 나한테만 맞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날씨가 참 비도 왔고 이제는 더 추운데 자 박명 차장 네, 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기사 중에 이 부분이 눈에 뜨더라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 앞에 서면은 굉장히 햄릿 같다. 햄릿 같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을 해주시겠어요? 삼형제가 있죠. 그러니까 첫째 큰형이 이제 이상은 네. 다스 회장이고요. 그러니까 네. 둘째 형이 이제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인데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득 부의장이 아버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치권에 입문할 때도 이상득 전 부의장이 정치권에 입문을 시켰고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굉장히 많이 도왔기 때문에 아버지 같은 작은 형, 둘째 형, 뭐 이런 느낌에서 햄릿 같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이상은 첫째 큰형과 관련돼서 제일 왼쪽에 지금 네, 나오는 맞습니다. 분이에요. 이 두 사람에 비해서 이상득,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서는 이제 경제력에 있어서는 생활력에 있어서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생활도 좀 어렵게 겪었고 그래서 다스를 그래서 회장을 맡으면서 그러니까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상득 전 부의장의 도움으로 뭐 다스도 좀 운영을 하고 뭐 이런 관계였던 것 같은데 근데 삼형제가 입지가 굉장히 다르고 성격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불도저 같지만은 이상득 전 부의장 앞에서 햄릿 같다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많이 털어놓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이상은 회장 얘기도 저희가 드렸는데 이상은 회장 아들이죠. 그러니까 조카인 이동형 씨가 보면은요 오전 9시 반입니다. 잠시 뒤 시간에 지금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스 부사장이 이동영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소환 조사에 출석하게 됐고요.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던 것처럼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국세청에 여러 가지 조사가 나갔지만 그 이후로 다스에 대한 협력사까지도 수사가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IM이라고 하는 협력 업체까지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보고 있는 건 120억에 대한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하나가 있고요. 이 120억을 넘어서 또다시 협력 업체를 통한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다방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스에 대한 비자금은 공소시효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가장 다급하게 움직이는 건 이 다스의 공소시효 2월 21일 만료 전까지 어떻게든 조사를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상득 부의장에 대한 이제 소환 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입을 열고 있는데 국정원의 전 기조실장을 했던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끄집어냈지만 김주성 전 기조실장이 이상득 전 부의장의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특활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면 그 중간에 모종의 가족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이상득 전 부의장에게 전달이 됐으면 단순하게 본인으로 전달된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으로 또 쓰여졌을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를 아마 투트랙으로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동형 씨 같은 경우는 다스 논란에 관련돼서 또 뭐 비자금 논란 이런 것들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김재희 변호사 보면은 박범계 의원이 최근에 이동형 씨 관련돼가지고 어떤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좀 논란이 더 이렇게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거 핵심 내용은 이 협력사인 IM의 실질적 다스의 사주가 협력사인 그렇죠. IM. 네. 그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그 동영 씨인데, 이상은 회장이 이 동영 씨가 사주인 그 IM의 이제 계좌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굉장히 좀 9억 원 정도의 거액을 송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송금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상의 증여나 다름이 없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증여세 포탈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그 와중에 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대화 내용이 저 녹취록에 나옵니다. 그 대화 내용에 따르면 아무래도 거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 이상은 회장이 이 다스의 바지 사장이다. 사실은 실질적인 사장이 아니라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자리만 지키자 뭐 이런 취지의 대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과 함께 그동안 계속해서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세 이런 것도 지금 함께 가해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이동형 씨는 기자들도 거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만약에 오늘 그 소환조사에 응하게 되면은 기자들도 이제 처음 이 공개석상에서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 이명박 전 대통령 여러 가지로 좀 고심이 클 텐데, 근데 어제요 페이스북에 올린 이명박 대통령 글을 보면요, 박미영 차장, 그래도 뭔가 계속 활동적으로, 그러니까 담담하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현 선수의 이제 4강 행을 축하하는 메시지인데, 저렇게 아름다운 청년 정현의 도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계적인 선수들을 압도하는 그의 경기를 보면 큰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현 선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실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은 뭐 황제 테니스 논란에서 서울시장 때부터 그러니까 본인이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도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공격의 대상도 되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정현 선수에 대해서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수사를 지금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테니스와 관련된 구설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뭐 수사는 수사고 뭐 칭찬할 건 칭찬하겠다라는 뭐 의연한 태도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그 기자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본인이 입장을 표명하는 말미에 얘기하게 되니까 일각 있는 국민들은 뜬금없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적 단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앞서 2월 21일이 다스의 공소시효 마무리라고 했는데 2월 달이 되게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청와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연히 전직 국가 원수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초청장을 보낸다는 겁니다. 네. 초청을 진 것 같고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평창 동계올림픽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려서 지금 정현 선수의 테니스 이 열기와 같은 것도 결국 전 국민적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응원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인 보복으로 나를 가두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이 전 대통령은 발신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담당 데스크인 제가 박미영 차장한테 또 여쭤볼게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초대받아서 앉고 그 다음에 수사를 받는다. 아니면은 평창올림픽 전에 아마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 정말 어려운 질문들이었죠. 김규식 교수님도 같이 대답해 주세요. 일단 청와대는 처음에는 초청장을 보낼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보내겠다고 한 다음에 다시 약간 걷어들였어요. 이걸 보내는 게 맞나? 그러면서 다시 또 번복을 해서 보내겠다라는 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콕 집어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면 예우 차원에서 보내는 게 맞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참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아까 김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석하는 쪽으로 일단은 기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그걸 참석을 안 하면 얼마나 조금 궁색해 보이겠어요.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어 참석하는 거, 참석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참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를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88 올림픽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유치를 했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개막식을 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참석을 했나요?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02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한 사람과 참석한 사람이 굉장히 달랐는데 이번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검찰 수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지금 진행된 수사의 속도를 보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은 일단 일정상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김백준 기획관이나 이렇게 구속돼 있지만 구속 기간 동안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고 아직 진술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특활비 관련해서 26일 날 출두한다고 합니다만 그것조차도 일단 수사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에 네. 그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상당히 걸릴 것이어서 2월 9일 날이 올림픽 개막식 아닙니까? 2주밖에 안 남아서 올림픽 개막식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할 것으로 그전에는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김백준 전 기획관이 검찰 진술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한국일보와 일부 언론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저희 좀 취재진이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바는 아니고 다만 모든 진술을 부인했던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좀 긍정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해서 방금 지금 보여드리는 그 진술 내용이 완벽하게 확인된 내용인 아님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동아일보가 기순병사 오청성 씨 북한에서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렸는데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대해서 정부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청성 관련한 지원 여부는 법에 따르겠다. 네, 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당혹감을 주었던 기사였는데요.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오청성 씨가 거기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이제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 확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살인 사건 등 중차대한 어떤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탈북을 했더라도 우리가 탈북민에 대한 지원 정착을 보호해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오청성 씨의 구체적인 북한 내 행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는 교류 지원, 탈북자 정착 지원 협의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지원이 결정이 안 되면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상황을 봐서 지금 합심조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내용에 따라서 국민들이 아마 기대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원 여부와는 별개로 만약에 정말로 이 사망 사건이 어떤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에 해당된다면은 저는 송환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송환이요? 예,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나라와 우리나라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 사람을 우리나라 경찰에 가서 데려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나 어떤 그 피해 상황을 생각해 볼 때는 아무래도 그 나라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그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친 범죄인을 우리나라로 송환해야 된다라고 아무래도 그런 여론이 조성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에서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북한에서 오청성 군사가 어떤 고의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다시 돌려보내는 편이 어떤 이런 공평성이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사망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명확하게 고의에 의한 것인지 예, 과실에 의한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경우에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고의로 의한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그렇게 판단이 그렇다 하더라도 송환은 좀 지나치죠. 왜냐하면 지금 김 변호사 말씀대로면
이쪽에서 북에서 당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서 보내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오청성 씨를 보내주는 순간 오청성 씨는 죽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오청성 씨 개인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인권을 생각해 보면 송환 자체는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싶고 물론 모르겠습니다. 아직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망과 관련된 사건이 어느 정도의 수위인지를 좀 확인해보고 저는 법적 절차는 이제 그동안 남북 사이에 북으로 올라갔던 사람이나 남쪽으로 내려왔던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추방한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송환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거 입북이나 자진 귀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방한 사례는 몇 개 있기 때문에 아마 추방 정도나 아니면 국내에서 사법적 처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법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좀 그렇죠. 핵심 쟁점인 건데,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이렇게 그냥 그 범죄인의 자신의 자백만이 있을 뿐이고 다른 증거를 가져올 수 없을 경우에 법정으로 그럴 경우에는 이 죄인을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청성 병사는 만약에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르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형사사법 절차를 밟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 역시도 굉장히 좀 형평성의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처리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지금 오청성 씨에 대해서 일단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가 먼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 동아일보 어제 단독 보도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기자들이 많이 물었었는데 답변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대변인은 그 오청석 씨의 건강 상태 근황을 또 전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오청성 씨 경우에는 간 수치가 아직은 좀 높아서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이번 주 중에 의료진이 상태를 봐가며 퇴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만약 퇴원하게 된다면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로 이송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박민혁 차장, 어제까지 이제 채널A가 확인한 바로는 뭔가 그런 사건에 연루됐다고 진술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런데 아버지가 군 소장급이냐 아니냐, 아버지의 어떤 그 직책에 대해서는 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명확하게 정부 당국에서 부인도 안 하고 있고 그렇다고 인정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어제 단독 보도한 오청성 씨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건과 연루, 그러니까 사건 연루 가능성하고 이제 아버지가 뭐 직함이 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부 좀 시인하는 대목들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전혀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딱 절대 아니다. 네. 현재 그냥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계속 보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말을 아끼는 것도 다 보면은 지금 평창 올림픽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는가 싶은데요. 김영주 의원님 보면은 북한에서도요 보통 정말 굉장히 거물급들이 탈북하거나 굉장히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 탈북한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이 오청성 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지만 북한에서도 지금 별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만약에 실제적으로 이게 굉장히 우선은 이 사람이 하사관급이잖아요. 오청성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일부러 좀 무시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탈북자가 워낙 많아서 연쇄로 탈북될 가능성이 굉장히 군 내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판단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어떤 탈북자를 만났더니 과거에 우리가 탈북을 하면 가족을 다 죽인다더라.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군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북한에서도 물론 이제 고위급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세대 교체라는 차원에서 말하자면 혁명 1세대에 대해서 사형도 시키고 처단도 하지만 어떤 젊은 장병들의 사기에 있어서 이런 술록음이 이탈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가는 분위기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 사건이 이제 파장이 아까 저하고 김 변호사 사이에 이제 처리 문제를 놓고 송환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국내 사법적 처리가 가능하냐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오히려 차후의 문제고 지금 당장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간의 활발한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에 오청성 군에 대한 어떤 사실이 밝혀지거나,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연루돼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굉장히 고위급 장성이라고 한다든지 이걸 했을 때 북한이 이걸 공개적으로 비난의 어떤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굉장히 껄끄러운 문제가 되는 건 분명한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현송월 단장 왔을 때 서울역에서 인공기 태웠다고 지금 조평통에서 난리 내면서 그 대남 비난 성명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보면 오청성 군의 어떤 향후 신상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이것이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남북관계에 굉장히 돌출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북으로서는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또 비난의 또 화살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